안녕하세요. 영상 칼럼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2일 날 부산일보에 실렸던 칼럼 강신익의 참사의 인문학 지키기와 어울리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계음으로 한번 읽어드리는 그런 그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타입캐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이 사이트는 그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첫 테스트로 오늘 영상 칼럼을 제가 글로 썼던 거를 AI 음성이 읽어주는 형식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키기와 어울리기. 강신익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의 최소 단위는 세포다. 이 세포 속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물질인 DNA도 들어있고 에너지 생산과 대사 등 주요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 소기관들도 들어있다.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세포막과 세포벽이다. 세포막은 세포의 안과 밖의 물질이 선택적으로 드나드는 통로이기도 하고 생명의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신호가 전달되는 매체이기도 하며 나와 나 아닌 것을 나누는 경계이기도 하다. 식물의 경우는 여기에 세포벽이라는 구조가 추가되어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한다. 세포벽은 뼈대를 이루고 세포막은 외부 환경을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움을 만들어낸다. 벽은 안과 밖을 나누고 막은 그 둘을 선택적으로 섞는다. 벽은 안을 지키고 안은 막을 통해 밖과 어울린다. 생명은 지키기와 어울리기의 상보적 공존이다. 생명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과 싸우지만 다른 생명과 어울리지 않고서는 살 수조차 없는 역설적 존재다. 우리 몸 안팎에 사는 세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키기와 어울리기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이 면역이다. 면역세포는 내 속에 들어온 나 아닌 것 주위로 몰려들어 그것과 싸우고 먹어치우기도 하지만 그럼으로써 나를 새로운 나로 변모시킨다. 나는 밖을 내 안에 품음으로써 나를 지킨다. 싸우면서 친해지는 친구와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깊어지는 인생, 그리고 유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지만 결국은 사람들 속에 정착해 공존이 가능해지는 세균과 바이러스도 그렇다. 자연도 인생도 지키기와 어울리기에 밀고 당깁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여러 나라의 전략과 전술도 그렇다. 발병 초기에 철저하게 벽을 쌓아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았던 대만과 뉴질랜드도 있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강제적 조치도 없이 의료 자원의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스웨덴도 있다. 대만과 뉴질랜드는 철저한 지키기의 전략을, 스웨덴은 어울리기의 전략을 취한다. 지키기의 전략은 바로 그 효력을 발휘해 신규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어울리기의 전략은 예견된 결과이긴 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벽을 쌓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정책은 여전히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신뢰의 힘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길게 보아 어느 전략이 더 바람직한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이 나라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전략을 선택했을 뿐이다. 초기에는 아시아에 머물다 사라질 일시적 유행 정도로 여겨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가 정작 사태가 아시아에서보다 훨씬 심각해지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도 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나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일본의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도자의 대국민 메시지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마스크와 방호복, 진단키트의 공급도 턱없이 부족하며 상황을 관리할 확실한 전략도 없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키지도 적극적으로 그것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선진국들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방역은 무척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만과 뉴질랜드는 조기에 국경을 닫는 전략을, 스웨덴은 생활 속 방역의 전략을, 미국과 일본은 확실한 전략도 없이 소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임기응변의 길을 가고 있다. 한국은 상황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축적되어 있던 사스와 메르스 등의 경험,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진단 키트를 개발한 관료와 기업의 협동,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IT 인프라, 아직 죽지 않은 제조업 촛불혁명으로 성취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리더십, 공중보건의와 간호장교와 같이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공적 인력 등의 어울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바둑으로 치면 포석이 좋았던 셈이다. 한국의 성공을 적절한 전략의 선택 때문이라고 단순화할 수는 없다. 우리는 가는 길이 정해진 장기의 말이 아닌 하나만으로도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바둑돌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 수익기와 거시적 판세 읽기가 모두 필요하다. 한 수의 실수로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자. 어때요? 그 기계음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그 기계음을 들었을 때는 아주 그 거부감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아주 사람의 음성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사이트가 무료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유료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다양히 많은 성우들의 목소리를 합성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인물들 의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인공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계가 읽어줬으니까 사람이 설명을 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기계가 제가 쓴 글을 읽었고요. 저는 제가 쓴 글을 아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지키기와 어울리기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기도 하지만 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나 아닌 다른 생명들과 또는 생명이 아닌 그런 외부 환경들과 어울려야만 산다는 것이죠. 그 역설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하지만 그러니까 타자와 나를 구분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타자와 나를 섞어야만 된다는 거죠. 내 속에 타자를 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저는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한번 글을 써본 겁니다. 먼저 세포를 보자고요. 세포에는 우리는 생명의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인데 세포를 보게 되면 그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세포 핵 속에 DNA를 품은 그런 세포 핵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사에 관계하는 세포 질 속에 많은 그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보통 이 세포가 기본 단위이면은요, 그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이 세포 자체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그 단위이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모여서 일정한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 인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의 그 수준들이 다 각각 나눠져 있죠. 그렇지만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근데 세포가 자기 단위를 유지하는 방식이 뭐냐면 구분하는 거죠. 일단은 세포 내와 세포 외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조직이 뭐냐? 세포막이라는 거죠.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동물의 경우는 세포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반투막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물질들을 모두 받아들이지도 않고 모두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외부와 그 소통을 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그게 세포막입니다. 동물은 대개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물로 가게 되면 식물의 경우는 구조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어서 좀 더 이거 구조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유연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되지만 식물은 대개의 경우에 그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세포벽이 하죠. 그래서 이 벽은 상당히 세포막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그 보호 기능을 하고 그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생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것 아니냐. 지키기도 하지만 또 어울리기도 해야 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벽은 안을 지키고 안은 밖을 통해서 밖과 어울린다. 막을 통해서 밖과 어울린다. 그러니까 벽과 막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벽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20세기까지의 문명이 주로 벽을 강조하는 그런 문명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게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면 저는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무슨 이게 전체주의다라고 비난하는 서양의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 철저하게 벽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포가 그렇고요.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그렇고요. 사실은 저기도 그래요. 세균도 그래요. 세균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역시 생명 현상에 아주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구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에 대한 전략들이 각국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이제 바로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벽을 쌓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죠.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뉴질랜드와 대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예 국경을 틀어 막아서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성공한 나라가, 그러니까 벽 전력이 성공한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대만과 뉴질랜드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뉴질랜드조차도 최근 들어서 다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벽만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스웨덴 같은 나라가 있잖아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뭐 집단 면역 전략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당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전략을 공식적으로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스웨덴이라고 하는 환경에 맞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활동을 막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수천 명씩의 그 사망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인구가 뭐 5천만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100명 단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인구가 뭐 1,000만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정도는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 정책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안에서는 뭐 내부적인 비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개인 간의 거리가 많이 확보가 돼 있다든지 1인 가구가 많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 경험, 사회복지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비판이 심하지 않으면서 그런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막는다고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과학적인 사실조차도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류 역사상 수백 년 동안 바이러스 질병을 경험해 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다른 바이러스들과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들은 전염력이 강하면 치명률이 낮고 치명률이 강하면 전염률이 낮게 돼 있거든요. 그건 생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치명률도 높고 또 전염력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그 전략을 갖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벽이냐 막이냐 뭐 지키기냐 어울리기냐 이렇게 양분화된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그 틀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적절히 섞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경우 그걸 적절히 섞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는 완전히 국경을 틀어막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검사하고 추적하고 치료하고 3T라고 그러죠. 그런 전략을 구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당히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뭐 최종적인 성공은 아닐 겁니다. 물론 아마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로부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이 두 개를 뒤섞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어막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개방시켜 놓지도 않고 적절히 열어놓으면서 그걸 추적해서 관리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누가 정책 당국자들의 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 섞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스웨덴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이라든가 그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국면들이 사회적 단위들이 준비를 했어요. 경험을 했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그 우리 우리 마스크가 초장기 좀 부족했지만 곧 해결했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나요? 우리가 아직도 제조업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는 제조업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조달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제조업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또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권위 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민들의 자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적인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정부도 상당히 민주적으로 또는 투명하게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서 신뢰를 확보했던 그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IT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같은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활용되어서 그것이 효과를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이제 희생한 그런 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중에서 저는 특히 지금 뭐 거의 자기 목소리가 없지만 공중보건의들이 동원됐잖아요. 동원돼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그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했고요. 의사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들이 더 고생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제일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보장을 받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키기와 어울리기가 적절히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한 인과관계로 그 사태를 정리할 수는 없다. 무지무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하거나 또는 그걸 근거로 해서 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 비판하거나 이런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아내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 그것과 어떻게 어울릴까를 고민을 하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제 메타포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벽과 막이고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과 어울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와 바둑의 메타포입니다. 장기와 바둑. 그러니까 이번 장기는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승패가 확실합니다. 승패가 확실해서 왕이 죽으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근데 바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수들이 있습니다. 수들이 있어서 포석이 있고 무슨 뭐 수일기가 있고 판세일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로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만 여태까지 잘해왔다 하더라도 잘못된 돌 하나로 판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정밀한 수일기가 필요하고요. 이 돌을 여기다 넣었을 때는 어떤 전개가 가는 것에 대한 수일기가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판일기가 필요한 거죠. 판세일기. 그래서 수일기와 판세일기가 어우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벽과 막의 은유고요. 또 하나는 장기와 바둑의 은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전문가 몇 사람한테 맡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왔던 여태까지의 역사적 경험, 그다음에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이런 역병의 시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각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이
칼럼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기계음으로 읽어줬고 그다음에 후반부는 제가 그 칼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